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둥근 형태의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한 실은 알로하고요. 총 4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바늘은 8호를 사용을 했고요. 마커 4개가 필요하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방 부자재에 대한 부분은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세비 니트앤크로시에서 패키지로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방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2겹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2겹의 실을 한 번에 기본 자세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시작을 위해서 매듭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사슬뜨기로 기초코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슬코를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좀 넉넉하게 만드시면서 총 16코를 먼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사슬코 16코 다 떠주셨으면 사슬 한 코를 더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이제 살짝 돌려보면 뒷면에 코산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위치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는 금방 우리가 떴던 기둥코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 그 아래, 자, 16번째 사슬코에 여기 뒤에 볼록 올라와 있는 이 코 산에서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가지고 와서 2코가 되었을 때 빼주시면 짧은뜨기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아래에 이렇게 코 산에다가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15번째 코산에 작업을 한 상태고요. 마지막 코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6번째 코는 코산에 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사슬 안에다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자, 짧은뜨기를 하나 먼저 이렇게 떠주시고요. 자, 지금 이 자리에다가 코를 2개를 더 떠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계속 코가 늘어나는 모서리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총 3개의 코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먼저 마커를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2코를 더 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3개의 코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3번째 코에 역시 마커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꼬리실은 같이 감싸면서 떠주시면 마지막에 정리하시기 더 쉽겠죠. 이쪽 반대편 15코 짧은뜨기 진행할 건데요. 이 사슬 아래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 코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3코는 다 떴으니까 이쪽에서부터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작해서 일단 15코 떠서 그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15번째 코까지 떠준 상태입니다.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오셨죠. 이쪽에도 똑같이 3코를 이제 늘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3코는 어디에 늘려주느냐 하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 반대쪽에 우리 첫 코 떴던 바로 앞에 기둥코 사슬이 작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자, 이 부분에다가 아까 우리 여기에 떴던 것처럼 3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슬, 자, 사슬 먼저 찾아주시고요. 이 사슬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바늘 넣으신 다음에, 자, 이곳에다가, 자, 짧은뜨기 3코를 하시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커를 첫 코와 3번째 코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코 떠주시고요. 너무 작게 뜨시면 다음 단에서 어려우니까 좀 여유 있게 코를 좀 떠주시면 좋습니다. 자, 3번째 코 뜨신 다음에 마커 표시. 이제 빼뜨기로 1단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요.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곳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죠. 자, 여기 짧은뜨기의 머리. 자, 사슬 아래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빼놓았던 이 고리를 바늘에 이렇게 끼워 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뒤로 이렇게 끌고 나가 주세요. 자, 1단에서는 이렇게 그냥 빼뜨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1단에서는 빼뜨기. 자, 이렇게 끝났고요. 자, 2단을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2단을 시작을 할 건데요. 사슬코를 하나 그대로 떠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니트 스티치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니트 스티치는 짧은뜨기를 약간 변형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 짧은뜨기가 원래 이 사슬 바로 밑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하는 건데, 니트 스티치는 이 짧은뜨기의 이 아래 V의 가운데다가 바늘을 넣어서 대바늘 조직 모양이 나오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바늘을 넣는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래 V 형태가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 주시는데요. 자, 얘가 찔러서 나왔을 때 이 뒷면에서 봤을 때 이 사이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뒷면에 말하자면 이 옆에 코를 보시면 얘와 얘 사이로 나와야 돼요. 얘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가운데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똑같아요. 실을 가지고 나와서 이때 여유 있게 좀 당겨주세요. 여유 있게 당겨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도 역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데, 자, 뒷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유 있게 당겨서 짧은뜨기. 자, 계속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모서리 곡선 부분을 뜨기 전에 이 가운데 15코는 늘 변함없이 직선 부분은 계속 15코씩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 니트 스티치로 일단 마커가 있는 이 전 코까지 계속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뜨고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직선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곡선 부분 코늘림 시작하겠습니다. 마커를 일단 제거를 하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코에 V 중간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한 코 떠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다시 마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늘림이기 때문에 이 코에 하나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한 코를 더 해줍니다. 나머지 두 코도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위 위치가 잘 눈에 안 띄시는 분들은요, 사슬과 사슬 아래 그 사이를 보시면 코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자, 코늘림이니까 짧은뜨기 2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좀 여유 있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코를 감싸면서 뜨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뜨시면 얘가 이렇게 오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한 느낌으로 떠주시고요. 자, 마지막 코. 자, 마커 먼저 제거하고요. 역시 사슬과 사슬 사이에 부위가 있죠. 자, 여기. 자, 이렇게 가운데 잘 들어갔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코늘림이니까 짧은뜨기를 2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는 역시 마커로 표시해 주세요. 자, 곡선 부분이 끝났다면 15코 직선 부분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마커가 오기 전까지는 15코로 니트 스티치 쭉 가주시고요. 자, 이쪽 마찬가지죠. 곡선을 만나시면 두 코, 두 코, 두 코 여기까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늘림이 끝난 상태입니다. 코늘림 이후에는 마지막에 꼭 마커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단이 끝났기 때문에 첫 코에서 빼뜨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할 거라서 잘 봐주세요. 바늘 잠시 빼두시고요. 첫 코가 여기죠. 첫 코 위에 사슬. 자, 사슬 아래로 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빼두었던 고리를 이렇게 바늘에 끼워서 자, 뒤쪽으로 쭉 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바늘을 빼주세요. 자, 그리고 이 고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요. 이제 바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첫 코. 자, 여기가 첫 코죠. 자, 첫 코 그 부위 그 사이에다가 바늘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밖에 있는 실을 걸어서 부위 사이로 이렇게 빼오시는데 좀 여유 있게 빼오시고요. 아까 남겨두었던 고리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자, 짧은뜨기 하듯이 두 코를 한 번에 빼주세요. 자, 이게 바로 3단의 첫 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코를 만드셨다면 자, 이제 이 직선 부분은 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15코 쭉 니트 스티치 떠주시면 되고요. 곡선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단의 곡선 부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수는요. 6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에 처음에 우리가 3코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단에서 2코씩 했기 때문에 6코가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 곡선 부분은 3코씩 늘어나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마커를 제거하고 자, 이곳에다가 먼저 자, 요 가운데 찾으셔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자, 니트 스티치로
두 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늘림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다가. 그리고 나서 마커는 당연히 첫 번째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직선 부분은 15코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했던 부분에다가 마커 표시 다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코에서는 그냥 한 코만 뜰 거예요. 그래서 자, 항상 여기 곡선 부분은 이 V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슬과 사슬 사이 아래에 있는 V를 잘 찾으셔서 자, 다음 코에서는 다시 코늘림 해줄게요. 자, 두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 있게 실을 끌어와서 떠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코에서는 한 코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음 코에서는 다시 코늘림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코늘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 코, 다시 코늘림, 중간에 한 코, 다시 코늘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3번을 코늘림을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마커가 걸린 이곳에는 코늘림 없이 한 코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커 다시 걸어주세요. 자, 이제 중간에 15코 진행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코 늘려주시고요. 그냥 한 코. 코 늘려주고 그냥 한 코. 코 늘려주고 그냥 한 코. 이렇게 3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의 마지막 곡선이 끝났고요. 빼뜨기 하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늘 잠시 빼두시고요. 자, 이쪽에서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슬의 뒤에서 이렇게 바늘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빼두었던 이 고리를 바늘에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뒤로 보내셔야죠. 뒤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바늘 잠시 빼시고 얘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어디에다가 바늘을 넣으시냐면 우리 마지막 코 떴던 데가 여기잖아요. 마커 걸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위를 찾아주세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앞에서 바늘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자, 실 걸어서 나오시는데 여유 있게 하셔야 울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유 있게. 그리고 아까 여기 남겨두었던 고리에 바늘 끼워서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듯이 해주시면 바로 얘가 4단의 첫 코가 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규칙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계속 15코, 양쪽에 15코 직선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계속 코가 늘어나는, 곡선 부분만 코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제가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3단부터 8단까지는 반복된 규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15코는 직선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양쪽의 곡선 부분만 규칙적으로 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단에서는 짧은뜨기 3코로 이 곡선을 만들어줬죠. 2단에서는 코늘리기로 이렇게 6코가 됐어요. 3단에서는 처음에 코 늘려줬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1코,
다시 코 늘려주고 짧은뜨기 한 코, 코 늘려주고 짧은뜨기 한 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쪽에도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3개였고요. 그 다음에 코 늘리기. 그리고 여기에서 코 늘려주고 짧은뜨기 하나, 코 늘려주고 짧은뜨기 하나, 코 늘려주고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커는 시작하는 곳, 끝나는 곳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쪽은 항상 이쪽 시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4단을 뜨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하는 부분에서 항상 코를 늘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가 늘어난 부분은 모양을 보시면은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눈에 띄실 거예요. 그래서 코가 늘어난 부분에서 보시면 오른쪽 코, 자, 오른쪽 코가 있는 부분에서 다시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 코가 한 코씩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3단에서는 코늘림과 코늘림 사이에 짧은뜨기 한 코를 넣었었는데 4단에서는 2코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도 당연히 2코가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이렇게 2코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규칙으로 8단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8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작은 이렇게 코늘림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이에 짧은뜨기는 6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코늘림, 다시 짧은뜨기 6번, 다시 코늘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6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겠죠? 코늘림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코늘림 먼저 하고 짧은뜨기 6번, 코늘림 해주시고 짧은뜨기 6번, 코늘림 해주고 짧은뜨기 6번으로 8단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뜨시다 보면 같은 위치에서 계속 코를 늘리다 보니까 약간 각진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9단부터 우리가 11단까지는 다른 위치에서 코를 늘려줄 거예요. 라운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8단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뜨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 규칙대로 8단까지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8단까지 떠진 상태고요. 이제 9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선 부분 15코 먼저 떠오겠습니다. 자, 직선 부분이 끝나고 이제 곡선 코늘림 부분이 왔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 시작 부위에서 항상 코를 늘려줬었어요. 그런데 9단부터는 약간 라운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코늘리는 위치를 좀 다르게 어긋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늘림과 코늘림 위치 보이시죠? 2코씩 들어간 곳, 그 사이에서 코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빼버리면은 위치를 또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마커 위치는 항상 달아 놓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커를 제거하시고 이곳에 한 코 뜨신 다음에 자, 마커를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간 지점에다가 코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째 코늘림 부분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여기서도 코늘리지 않고 이곳과 여기 다음 코늘림 중간 부분에서 코를 늘려주세요. 자, 곡선 부분에서 코늘림이 3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한번 코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코늘림이 끝났습니다. 마커가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꽂아주시고요. 자, 직선 부분 15코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쪽에도 똑같죠. 중간에 이렇게 코 늘려주시고 마지막에 이쪽에 코 늘려주시고 이쪽에다가 빼뜨기 해서 이렇게 9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단이 끝나고 10단의 직선 부분까지 떠온 상태입니다. 이제 곡선이 들어갈 건데요. 10단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이 중간에 이 마감 장치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냥 자석 단추로 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구멍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긋나게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감 장치 저랑 똑같이 넣으실 거면 중간에 사슬로 구멍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뜨고 있는 이 중심 부분에서 자, 중심 부분을 찾아 주시고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4코. 자, 4코는 뜨지 않겠습니다. 4코는 우리가 사슬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우리가 코를 늘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코를 늘려줄 건데 곡선 부분에서는 항상 코를 3번 늘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늘려주고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 어긋나게 코늘림 하지 않은 곳에서 한번 또 늘려주고 여기에는 우리가 사슬뜨기를 할 건데 우리가 4코를 건너뛸 거잖아요. 그래서 사슬을 5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니까 뜨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자, 마커를 빼주시고요. 마커 있던 곳에는 한 코를 떠주세요. 다시 마커 표시해 주시고요. 코를 늘려주는 위치는요.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서 조금 더 라운드로 조금 볼륨을 주고 싶은 부위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전단하고 같은 곳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바로 옆에 여기다가 코를 늘려주려고 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4코를 건너뛰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4코를 건너뛰는 대신에 사슬은 5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을 자, 5코를 뜨면서 코가 하나 늘어난 게 됐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코를 건너뛰고 바로 이쪽 코에다가 끼워서 한 코만 떠주세요. 자,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마감 장치를 여기다 끼워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모양을 보신 다음에 볼륨이 부족한 부위에다가 또 코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8단까지 떴던 거에 비해서 점점 곡선이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쪽 곡선 부분 이제 끝났고요. 직선 부분 그대로 떠주시고요. 15코.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구멍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9단에 하셨던 것처럼 여기 코늘림이 있는 부위를 똑같이 같은 자리에 하지 마시고 어긋나게 볼륨이 부족한 부분에 3번의 코늘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단 마무리 하시고요. 11단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직선 부분을 현재 떠온 상태고요. 이 곡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멍이 뚫린 부분을 제외하고 양쪽에서 코를 늘려줄 건데요. 아까처럼 우리 이제 어긋나게 코늘림 했던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연스럽게 한 코씩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뜨기 했던 이곳에서는 짧은뜨기로 이 구멍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총 5코를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코, 여기 한 코 늘려주시고 여기에는 짧은뜨기 5코 이렇게 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선은 15코 가고요. 반대쪽에서는 3코를 늘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긋나게 3코를 똑같이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구멍 있는 데다가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5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코늘림 한 번만 위치 정하셔가지고 한 코만 늘려주세요. 직선 부분 이어서 떠주신 다음에 반대편도 역시 3번의 코늘림으로 자연스러운 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떠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단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코늘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커를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단은 전체 빼뜨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단 끝난 이후에 빼뜨기 하면서 첫 코 뜨는 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자, 12단의 시작은요. 빼뜨기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여기 위에 사슬이 있는 쪽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곳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전체 빼뜨기로 한 바퀴를 쭉 둘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방 장식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자리고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해두었습니다. 자, 먼저 실을 여유 있게 잘라 주시고요. 자, 그대로 바늘을 쭉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돗바늘에 실을 끼워 주세요. 자, 돗바늘을 어디에 넣으시냐면 이렇게 자, 뒤에서 앞으로 이 사슬 아래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실이 나왔던 위치, 자, 여기죠. 자, 여기로 바늘을 다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정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커를 빼주시고요. 뒤쪽에서 이 남은 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와 뒷부분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가방 안쪽 주머니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사슬코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7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7개를 떠주세요. 자, 사슬 7개를 뜨셨으면 기둥 1코를 떠주겠습니다. 사슬 뒷면에 있는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일단 6코 먼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기둥코고요. 그 밑에 여기에 뒷면에 있는 이 코산에다가 뜨시면 되겠죠. 자, 6번째 코까지 떠주었고요. 마지막 코는 이렇게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자, 여기에 3코를
떠주겠습니다. 첫 번째 코와 세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쪽 반대편에 6코를 짧은뜨기 해줄 건데요. 사슬 아래에다가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1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드는 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타원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반원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이쪽만 곡선을 계속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기둥 사슬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편물의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가 첫 코죠. 얘는 기둥코였고 얘가 첫 코예요. 자, 여기 사슬 바로 아래에다가 우리 일반적인 짧은뜨기 하듯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마커가 있는 곳까지 6코죠. 6코 그대로 짧은뜨기. 자, 그대로 짧은뜨기 6코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적인 짧은뜨기로만 작업하겠습니다. 자, 6코 떴고요. 곡선 부분이 나왔죠? 코 늘리는 규칙은 아까 우리 만들었던 첫 번째 타원형하고 똑같습니다. 2코, 2코, 2코 해서 총 6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시 6코가 남습니다. 자, 6코 쭉 떠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6코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커로 표시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곡선 부분 규칙은 아까 처음에 우리 타원형 만들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코 처음에 만드셨고 코 늘리기 해서 6코 됐고요. 그 다음에 코 늘리고 짧은뜨기 하나, 코 늘리고 짧은뜨기 하나, 코 늘리고 짧은뜨기 하나. 이런 규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 늘리는 거를 먼저 시작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짧은뜨기로 끝나는데 이 중간에 뜨는 개수만큼 이쪽에서 끝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코는 늘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1단은 어떻게 되냐면 6코 뜨신 다음에 코 늘려주시고요. 짧은뜨기 9개 중간에 들어가고요. 코 늘리기 그리고 짧은뜨기 9개 다시 코 늘리기 마지막에 짧은뜨기 9개. 자, 그런 다음에 6코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개수를 세보시면 45코가 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방의 측면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대로 뜰 거고요. 코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왕복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코 한 코 올려주시고요. 자, 편물의 방향을 바꾸어서 한 코에 하나씩 자,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코늘림 없이 떠 올렸더니 이렇게 깊이감 있게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 윗부분 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은 한 단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해줄 거고요. 제일 먼저 이쪽 마지막 짧은뜨기 했던 이곳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는 여기다 넣을 건데요. 이 구멍에다가 바로 넣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벌리셔서 이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뜨시면 여기가 너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예쁘게 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그냥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구멍이 큰 부분. 자, 여기에서는 이 아래 구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 사이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 코는 그대로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다음 코는 요 사이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단에 한 코씩 끝까지 쭉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해주셨으면 이쪽 옆면에서 첫 번째 있는 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겨서 자를 건데요. 왜냐하면 이 전체, 가방 전체를 남은 실로 꿰매줄 거예요. 그래서 한 15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았던 타원형을 약간의 그 뒤틀림이나 약간 말리는 현상이 있으시면 스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스팀 작업을 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느질을 하셔야 조금 더 깔끔한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바느질 해야 되는 위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구멍을 만들어 놓은 쪽은 커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커버가 될 거고요.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될 것은 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중심 부분을 먼저 찾아주세요. 자, 돗바늘로 가운데 지점을 표시를 먼저 해주시고요. 양쪽으로 22코를 세어서 마커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안쪽 면과 안쪽 면이 이렇게 마주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마커로 표시해 두었던 첫 번째 코인데요. 여기 이 사슬은 우리가 빼뜨기 하면서 생겼던 모양입니다. 이 가운데로 우선은 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연결을 먼저 해줄게요. 자, 이쪽으로 나온 상태고요. 자, 아래쪽에서 두 번째 코. 자, 여기죠. 이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아래 코. 자,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대로 이렇게 감싸지게 되겠죠. 쭉 빼주세요. 자, 다시 아래쪽 코에서 자, 바로 위에 이 코를 찾아주세요.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한 코씩 짝을 맞추어서 끝까지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셨다면 여분의 실이 여전히 남아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자르지 마시고 나중에 이쪽 부분에서 사용할 예정이라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장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버 부분에 들어갈 금속 장치를 달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끼워서 우리가 구멍 만들어 놓은 데다가 끼워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튼튼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서 얘를 먼저 풀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잡아서 끼워 주시고 뒷면에서 이렇게 지금 장식을 이렇게 끼워 주실 건데, 이때 저는 여기 보시면은 이 실 하나를 여기 구멍과 여기 틀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달아주려고 해요. 그럼 조금 더 튼튼하게 얘가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마감 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겉에서 끼워 주시고 안쪽에서 얘를 이렇게 채워 주시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먼저 위치를 잡아 볼게요. 요렇게 커버를 닫았을 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이제 단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수로 세웠을 때 7단과 8단 사이에 달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1단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자, 여기가 7단이고요. 7단과 8단 사이. 자, 여기 요 중심. 자, 여기에다가 저는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에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이제 안쪽 면에다가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얘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마감 장치까지 달아 주었고요. 옆부분 마무리하고 나머지 오링과 체인까지 달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남겨두었던 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쪽 측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반을 접어 주세요. 안쪽으로 반을 이렇게 접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은 실로 이 부분을 꿰매 주실 건데, 자, 여기 앞쪽 부분에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끝나는 부분, 자, 이쪽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감싸서 꿰매 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옆부분이 이런 형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여유가 있지만 전체적인 가방의 형태가 조금 안정감 있게 잡히게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양쪽 다 꿰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링이 달리는 위치는요, 커버를 먼저 닫아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옆면으로 봤을 때 바로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서 이 끝에 우리 빼뜨기 했던 이 라인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다가 오링을 똑같이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손이 조금 가기는 하지만 이런 가방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또 활용도가 좋으시잖아요. 좋아하시는 색깔로 예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